재훈아, 제발 가지 마. 엄마 혼자 어떻대? 박미라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났습니다. 30년째 반복해온 아침이었지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종로의 재래시장은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곳곳에서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미란의 가게는 골목 안쪽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미란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이 30년을 견뎌온 증거였지요. 미란은 가게 문을 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시장은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섰지요. 미란 씨, 오늘도 밑반찬 싸줘요. 네, 곧 준비해 드릴게요. 미란의 손은 빨랐습니다. 시금치 무침, 콩나물, 김치, 젓갈.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역시 미란 반찬이 최고야. 손님의 한마디에 미란은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남편 영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미란은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우리 재훈이 이제 장가간대요. 사진 속 영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재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지요. 2살 때 처음 안아준 순간,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졸업식. 미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컸어, 우리 재훈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32살의 아들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청 복지과 공무원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재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희랑 주말에 뵐게요. 결혼 날짜 정하려고요. 미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저녁을 먹으며 재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미란은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요즘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시장 재개발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구청에서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구청 도장이 찍힌 공문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예상했던 내용이었지요. 시장 재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 대상 가게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편지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미란아, 이거 어쩌면 좋아. 친구 수자가 다가왔습니다. 60살의 수자는 미란과 30년을 함께한 동료였지요. 수자야, 나 어떡하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내 전부인데. 여기서 재훈이 키웠는데. 수자가 미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같이 싸워보자.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구청에서 정한 건데. 그래도 해봐야지. 30년이 어디 가냐.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지요.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미란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미란은 손님인 줄 알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여자는 반찬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강재훈이라는 아드님을 키우셨나요? 미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재훈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것도 낯선 여자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제 아들을 보낸 사람이에요. 미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재훈의 친어머니,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미란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희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시장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미란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제 아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미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미란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죽고 빚만 남았어요. 2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아이가 굶어서 올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제 곁에 있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윤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신 겁니까?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입니다.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죽기 전에 제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미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살 때 처음 안아준 그 아이. 엄마라고 불러준 그 아이. 30년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재훈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입양기관에서 처음 만난 날. 겁에 질려있던 2살배기 아이. 미란이 안아주자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야. 그날 미라는 다짐했지요. 낳지는 않았어도 내가 키운 내 자식이야. 하지만 이제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두려웠어요. 재훈이 떠날까봐. 진짜 엄마를 선택할까봐. 다음 날 아침 수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란아, 어제 그 여자 누구야? 재훈이 친어머니래. 수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30년 만에 나타났어. 수자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야 할까? 재훈이한테? 미란이 물었어요. 재훈이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 하지만 알면 날 떠날까봐 무서워.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데. 재훈이는 너를 엄마로 알고 자랐어. 그 마음이 변할 리 없어.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재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미란이 불러 세웠어요. 재훈아. 네, 엄마. 재훈은 순진한 얼굴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라는 재훈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훈아, 너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때 들었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저한테는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해요. 재훈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미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 친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대.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친어머니요? 응. 어제 가게로 찾아오셨어. 30년 만에. 재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분이 많이 아프시대. 암이라고 하시더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보고 싶다고. 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미란은 재훈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 마음은. 미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미란을 꽉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한테 진짜 엄마는 엄마 한 분이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미란은 재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재훈은 약혼녀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응, 어디서 볼까? 카페에서.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 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30년 만에. 재훈은 윤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어쩔 수 없었던 선택, 말기암. 소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솔직히. 소희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보는 게 어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란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오빠를 믿으시니까.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재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2살 때 사진. 흐릿하게 남아있는 기억.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게 미란이었는지 윤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핸드폰을 꺼내 윤희의 번호를 받습니다. 미란이 건네준 쪽지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훈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강재훈입니다. 윤희가 숨을 멈췄어요. 재훈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디서 뵐까요? 내가 편한 곳으로 정해줘.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호텔 라운지는 어때요? 조용한 곳으로. 좋아. 언제든 괜찮아. 이틀 후, 재훈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재훈을 보자마자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훈아. 재훈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컸구나. 정말 많이 컸구나.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재훈은 말없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다만 내가 알아줬으면 해. 너를 보낸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윤희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내 아빠가 죽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 너는 매일 배고파서 울었고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었어. 윤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
내가 아파도 약 한 봉지 못 사줬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잘 사는 게 낫다고. 윤희가 재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윤희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살 재훈의 사진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행복한지 궁금했어.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재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암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말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때 깨달았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만난다고. 윤희가 재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망설였어요. 만나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훈은 한참을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연민, 슬픔, 혼란. 힘드셨겠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행복하게 자랐니? 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미란 어머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다행이다. 윤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 싶어. 내가 못해준 걸 다 해주셨으니까.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제게 전부예요. 알아. 당연해. 윤희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엄마. 윤희가 놀라 돌아봤어요. 지은아, 넌 왜? 여자 지은이 재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윤희가 당황했어요. 지은아, 이건 제 오빠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훈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재훈입니다. 지은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오빠라니 무슨 말이에요? 윤희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설명할게. 30년 전에. 30년 전? 지은이 비웃었어요. 그럼 돈 때문이죠? 재산 때문에 나타난 거 맞죠?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은이 재훈을 노려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뭘 바라고 온 거예요? 윤희가 나섰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재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가 먼저 찾아갔어.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말 못했네. 하지만 재훈이는 내 오빠야. 엄마의 첫째 아들이야.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은은 재훈을 믿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도 있고 곧 결혼도 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희가 지은을 달랬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일단 집에 가자.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훈아, 오늘은 이만. 네, 괜찮습니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가 재훈을 바라봤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이 호텔을 나서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란이었습니다. 재훈아, 어땠니? 엄마, 저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집에 와. 재훈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어줬어요. 재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괜찮니?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분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낸 게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대요. 미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재훈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제게 진짜 엄마는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그날 밤 미란은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재훈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미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영서가.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시장의 철거 문제도, 윤희의 등장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라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어제는 미안했어. 지은이가 놀란 거야. 괜찮습니다. 재훈이 대답했어요. 재훈아, 부탁이 하나 있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줄 수 있을까? 내가 태어났을 곳을 보여주고 싶어. 재훈은 망설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재훈은 윤희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란에게 말하자 미란은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다녀와. 하지만 미란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재훈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저택이었어요. 넓은 정원, 화려한 건물.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곳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윤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와, 재훈아. 안녕하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집안은 더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 예술 작품, 넓은 거실. 재훈은 어색했어요. 앉아, 편하게. 윤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재훈아, 이곳이 우리 집이야. 윤희가 집을 소개했어요. 30년 전과는 많이 다르지. 그때는 판잣집이었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재훈이 물었어요. 너를 보낸 후 정신없이 일했어. 화장품 외판을 시작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지. 운이 좋았어. 사업이 잘 됐어. 윤희가 재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내 생각만 했어.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가 없으니 의미가 없더라.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지은이 들어왔어요. 엄마, 또 오셨네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재훈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지은은 짧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재훈이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줘. 윤희가 부탁했어요. 내 오빠잖아.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오빠라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재훈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지은은 재훈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초대하셔서요. 엄마가 암 걸린 거 알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은의 말에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희가 나섰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재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먼저 찾아간 거라니까. 지은은 입을 다물었어요.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훈아. 윤희가 재훈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훈은 이미 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재훈이 집을 나서자 지은이 따라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재훈이 멈춰섰어요. 뭐? 제발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재훈이 물었어요. 돈 얼마면 돼요? 지은이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재우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모성애? 가족애? 웃기지 마세요. 재훈이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잘못인가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훈은 돌아섰습니다. 누나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누나의 적이 아니에요. 재훈이 떠나자 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니? 네, 엄마. 재훈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어땠니? 미란이 물었어요.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재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집이 정말 컸어요. 엄마. 재훈이 미란을 바라봤어요. 제가 거기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훈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재훈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자라서 다행이에요. 엄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미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미란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철거 반대 회의가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순 없어. 30년을 지킨 곳인데. 구청 직원이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테니 협조해 주세요. 상인들이 항의했어요. 보상금으로 어디 가서 가게 차려요. 미라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곳이 저희 삶의 터전이에요. 보상금 문제가 아니에요. 구청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 안에 철거에 협조해 주세요.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라는 힘없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집에 왔을 때 미라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재훈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재훈아. 미란이 재훈을 안았어요. 가게를 빼앗긴대.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한 달 안에 철거래. 30년을 지킨 곳인데. 미란이 울먹였어요. 이것마저 잃으면 나는. 재훈이 미란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아니야, 재훈아.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재훈은 걱정이 됐어요. 그날 밤 재훈은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훈아, 무슨 일이니? 혹시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훈은 미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윤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고맙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윤희가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했지요. 재개발 계획 다시 검토할 수 없나요? 상인들의 생계도 중요하지 않나요? 구청장은 난처해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윤희가 압박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상인들과 함께하는 재개발로요. 구청장이 흔들렸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 아닌가요?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구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는 미란을 만나러 시장에 갔습니다. 미란 씨. 미란이 놀라 돌아봤어요. 서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가게 안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말했어요. 재개발 문제 제가 알아봤어요. 네. 미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청장을 만났어요. 상인들과 함께하는 재개발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가게는 유지하면서
건물만 새로 짓는 거예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재훈이가 부탁했어요.